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좀 더 멋있어졌지요? 예. 목도리를 오늘 안 하면은 다음에 안 해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볶음국식 먹으라 하는 말이 있나요? 밖에 자라 하는 말이 있어요? 먹었더라 하고 밖에 잤더라 하지 하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은 영원히 이 땅에서 완벽한 건강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되는 피에 1차 면역계가 무너지고 그것을 돕는 배필로 은과 녹과 금을 쓰게 되는데 참 놀라운 효과들을 봤어요. 자,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녹과 은의 효과가 왜 그렇게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몸에 염증이 문제예요. 염증이. 예를 들면은 요즘 비만인 사람이 많습니까? 비만의 원인이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나와요. 이 바이러스는 당을 갖다 지방을 자꾸 만들어줘. 그래서 지금 비만도 바이러스. 여러분 그 입안에 치석 끼는 거 있죠, 그죠? 그것도 세균 때문에. 담석도 세균 때문에. 근데 이 균이 뭐 1000여 종이나 1kg씩 들어앉아 있으니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기생충까지 그걸 일일이 다 1000가지 약을 만들어 봐야 내성 생기고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금속이 어떻게 해서 살균을 할까?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출애굽할 때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데 무교병이 뭔지 아세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먹는 떡을 무교병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를 같이 먹었어요? 열날 때 약 먹어보면 다 어때요? 다 써요. 그럼 쓴나물 다 먹어야 될까? 이 쓴나물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요, 메로림이라는 단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인지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금속 중에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을 죽이는 것이 구리, 또 뭐가 있을까요? 은, 금, 주석. 또 액체로는 위산이 있어요. 들어가면 막 녹여버리잖아, 그죠? 근데 이제 위산이 보통 산도가 이래요. 식초의 한 100배 정도 강산해요. 근데 이 산이 유지될 때만 펩신이라는 효소가 이 단백질을 소화 분해해요. 근데 산이 적은 사람은 이 위장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기생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고 뭐래요? 암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놈들은 한번 감염이 되면은 산이 많이 나올 때는 곰이 동면하듯이 위벽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나와요.
쉽지 않아요. 한번 감염이 되면. 여러분 무좀 한번 감염이 되면 어때요? 평생 가요. 평생. 이게 죽일 수도 없어요. 잘 그죠? 약을 먹으면 너무 독해서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우리가 질병의 원인이 균이냐 노폐물이냐 했을 때 노폐물이 없으면 균이 번식은 안 해요. 그러나 이미 균이 들어와 버리면은 우리 몸은 매일 노폐물이 생길까요? 예, 그러니까 뿌리를 항상 가지고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 우리 몸이 썩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 균들을 없애고 앞으로 우리가 밖에서 이제 모여 살 때에 뭐 바이러스나 뭐 이질 같은 거 설사병 걸려가지고 돌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가버려. 한 방에. 이런 걸로부터 우리가 뭔가 예방을 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금속 중에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금속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수은이에요. 여러분 이빨 떼우는데 그 아말감 있죠? 예, 금이나 은이나 주석하고 혼합해서 떼우는 그게 이제 아말감이 원재료에 반드시 수은이 들어가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물러버리고 조금 들어가면 이게 좀 딱딱해지죠. 자, 문제는 이 6월절에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지 않으면은 한 달이 지내서라도 부정해서 못 먹었던 사람은 민수기 9장 11절에 보니까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 1월 14일에 못 먹은 사람은 한 달 뒤에라도 어떻게 해요?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 결론은 균이냐 배양체냐에서 배양체를 다 없애는 생활을 해도 아직도 이 뿌리를 건절시키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균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까? 왜 이 균들이 몸 안에서 기생하면서 독소를 뿜어내면 우리가 성질나고 우울증 오고 미쳐버리고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 수은이 구리가 그렇게 강력한 살균력이 있어도 노쇠 주성분이 구리 아닙니까? 수은 다음에요. 뭐가 더 세요? 수은이 더 세요. 수은은 이게 중독이 되면 신장과 간에 축적이 되고 정신 이상이 오고 죽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수은은 용도가 한 3,000 종류에 다 써요. 온도계부터 뭐 거의 안 쓰는 데가 없어요. 형광등. 예를 들어 가지고 빨리 흐른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수은을 갖다가 이게 머큐로크롬 압니까? 머큐로크롬. 머큐리가 수은이에요. 예.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빨갛냐 일본 말로 아까진기 그게 원료가 수은이라고. 이명래 고약 원료가 수은이에요. 근데 그 수은을 이명래 고약은 어디에서 뽑는가 봤더니만 쇠비림에서 뽑아요. 쇠비림에서. 이 쇠비름 제 9.6kg을 이 오지 용기에 담아 가지고 한 21일쯤 지나면은 밑에 한 600g 정도 얻을 수 있대요. 근데 이 쇠비름 속에 들어있는 수은은 금속 수은하고 달리
독이 없어서 사람이 섭취해도 안전하대요. 옛날에 우리 그 한약에서 약으로 쓰는데 영사란 게 있어요. 빨간 거. 그게 인주 만드는 원료예요. 그게 수은이에요. 수은을 거기서 원래 뽑아요. 자, 우리가 보통 하루에 5가지 색의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성인병과 암 발생률을 80%까지 낮춘대요. 근데 이 새비름은 이 5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씨는 까맣지요? 까만 거는 이제 신장으로 간다 그래요. 또 줄기는 붉지요? 이건 심장을 도우지요. 잎은 푸르지요? 푸른색은 간이지요. 꽃은 노랗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이건 뭐 우리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새비름? 안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새비름이 발화 후 50일이 지나면 잎에는 0.47 ppm, 줄기에는 0.25 ppm의 이제 수은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새비름은 소하고 토끼가 싫어하고 안 먹는데. 은행잎이 벌레가 먹어요. 이렇게 독성이 있는 건 안 먹거든. 근데 새비름 벌레 먹는 거 봤어요? 네, 수은이 들어있어서 안 먹어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역사적으로 좀 살펴봤더니 그 도미나 크림 압니까? 도미나 크림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문제 됐었어, 그죠? 왜 문제 됐을까? 수은이 들어가지고. 수은이 뭐를 이쁘게 해줘요? 피부를 이쁘게 해주겠죠. 그래서 새비름을 데쳐 반찬으로 먹으면 피부가 깨끗해진대요. 화장 안 하고 이뻐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지 뭐, 그죠? 예. 이제 심장을 강하게 하고 자궁을 수축해서 이제 피를 먹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됐을 때는 새비름 4근 내지 5근을 삶아서 나물과 함께 국물을 먹으면 이제 상태가 좋아진다고 그러는데요. 옛날부터 이 새비름을 장명채라 그랬어요. 장명채. 장명채는 뭔가 하면 길장자 옥순명차. 우리가 채소할 때 나물 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오래 먹으면 장수하고 또 늙어도 머리칼이 휘어지지 않는데. 내 머리가 왜 휘어질까? 왜 이걸 안 해주냐 이 말이지. 여러분, 그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레데인 얘기 제가 했죠. 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 하면서 이 그리스의 이 크레타 섬에는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음식을 먹는 습관이 같은데요.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심장병이나 관상동맥 질병으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래요. 이유는 크레타 섬의 주민들은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슷한 음식을 먹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은 밭에 잡초로 자라는 쇠비름을 늘 먹는다고 한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쇠비름 전체에는 사람의 몸에 가장 유익한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쇠비름에는 오메가3가 아주 많답니다. 영국의 뇌영양화학 연구소장인 크로포트 박사가 쇠비름 100g에서 300 내지 400mg의 오메가3 지방산을 알파 리놀렌산과 산이 들어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 리놀렌산이 들어있는데 이는 상추에 들어있는 것보다 15배나 많은 것이라고 한다.
쇠비름 나무를 한 끼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E, C, 베타카로틴, 글루틴 같은 것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쇠비름이죠. 당뇨에 또 특효래요. 당뇨가 지금 천만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생각했는가 하면 분명히 쓴 나무를 먹었더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하듯이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쇠비름이 어디에 효과 있을까요? 상체의 소독, 종기, 당뇨, 피똥 싸고 피 오줌 누는데, 매독, 류마티스 관절염. 내가 쭉 보니까 전부 뭐하고 연관이 있는가 하면 염증과 돼요. 말했어. 무좀에 또 특효예요, 이게. 이걸 생걸로 먹으면 속에 기생충이 다 기어나 버린대. 그러니까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을 죽이는 뭐예요? 살균, 살충제예요. 근데 이게 먹어도 독이 있어요, 없어요? 평생을 먹으면 장수하고 늙어서도 머리가 휘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해가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40년 살 때 쓴 나물 먹을 때 뭐 농사 지어서 먹었을까요? 그냥 잡초 뜯어서 먹었을까요?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잡초가 쇠비름이에요. 열대지방부터 한대지방까지 없는 지역이 거의 없다.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이뻐진다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뭐 먹을만 하죠. 몸 안에 살을 찌우는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만 해도 어디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세종대왕 임금님이 편찬한 향약집 성방이라는 책에는 쇠비름에 대해서 눈이 어두운데 대소변이 안 나오는데 한열, 해독, 살충제 맞죠? 갈증, 이게 소갈병, 당뇨 맞죠? 종기, 악창, 그 다음에 장수하고 흰머리 예방, 사마귀 원인이 뭐예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사마귀 자라듯이 암이 자란다 이 말입니다. 발바닥에 마르면서 트는 병, 발바닥 갈라지지 겨울에, 그죠? 그 오메가3가 많으니까 이게 기름이 들어가서 좀 부드럽게 하겠죠. 그 다음에 여드름 치료. 그 다음에 허준이 지은 동의보감에는 성질이 차고 맛이 시며 독이 없다. 여러 가지 헌대와 악창을 낫게 하고 대소변을 잘 나가게 하며 쇠붙이에 다쳐서 생긴 헌대와 속에 누궁이 생긴 것을 치료한다. 종기가 깊은 걸 치료하고 갈증을 먹게 하며 여러 가지 벌레를 죽인다. 그러니까 벌레가 먹어요, 안 먹어요? 영양만 있으면 먹겠지, 그죠? 뭐가 있으니까 안 먹어요? 수은이 있으니까 안 먹어요. 황도연이 쓴 방약하편에는 쇠비름은 성질이 찬데 부은 종처 사귄다고 이질, 갈증, 임질병 등에 흔히 쓰는 약이지만 그 효력은 독을 풀고 충을 죽이는 데 있다. 북한에서 펴낸 동의학 사전에는 쇠비름인 마취현에 대해서, 이 마취현이가 뭐 쇠비름 이파리가 말에 이빨 같다 그래서 마취현이라 그래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맛은 시고 성질은 차다. 심경, 대장경에 작용한다.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어혈을 없애고 살충하며 소변이 잘 나오게 한다. 살충은 계속 들어가지, 그죠?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다른 거는, 다른 영양은 다른 데서도 얻을 수 있는데 살충, 균을 죽이는 거는 다른 채소에 없어요. 또 본초 강목에 기록하기를 주로 모든 종류 유목을 낫게 하며 험벽을 파하고 소가를 멈추며 장을 튼튼히 하며 적백대하를 낫게 하고, 여성들 막 냉 있고 이런 거 낫게 하고, 혈벽과 진가를 파하며 면포, 백독, 두창, 뭐 이 좀 뭐 하지만 이 머리에 막 어릴 때 뭐 난 거 봤어요? 예, 종기 이런 거. 어쨌든 이 창을 없애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이게 녹그릇에 밥 먹다가 굴이 중독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굴이 중독도 있고요. 주석 중독도 있고요. 금도 중독이 있어요. 밥도 많이 먹으면 체해요. 그렇지요? 하다 보면 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동의보감 해독편에 보니까 금은 동석철독이라 이래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주석이나 철에 중독된 때에는 수은을 먹어야 곧 독이 풀린다. 뭐를 먹어야 독이 풀려요? 수은을 먹어야 독이 풀린다. 그냥 수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지, 그죠? 오늘날 중금속 해독이 뭐라는 거예요? 중금속 해독이 중금속인 수은이다 이 말입니다. 참 이것도 역설이에요, 그죠? 예. 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볶음국식을 먹는 사람들은 중금속 중독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피트산이라는 게 있어요. 피트 애시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말로는 휘친산이라고. 휘친산 얘기 들어봤죠? 어디에 많대요? 현미 껍질에 많다고 하잖아요. 그죠? 일본 생명과학학회의 발표에 의하면 3개월간 바람이식을 하면 수은의 체내 잔류량이 백미식에 비해 12분의 1로 감소한다. 자, 우리가 그럼 뭐 수은 중독이 되면 어떡할 거냐? 뭐가 빼줘요? 볶음국식이 또 빼줘. 이것도 참 아이러니야. 또한 휘친산은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 면역 증강 작용이 있어 휘친산을 제거한 백미만을 섭취할 경우 면역력 저하와 활성산소에 피해를 입게 한다. 한 잔의 술과 과일 주스의 맛이 다른 것처럼 한 끼의 식사가 두뇌 활동을 좌우한다. 이래가지고 현미는 백미에 비해 19배나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미보다 볶음국식은 더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면에서도 충분하고 뭐 비타민, 미네랄, 뭐 무슨 좋은 거 이런 것들은 다른 채소에도 다 넘쳐요. 그런데 이 수은은 다른 데도 조금은 있어요. 근데 수은이 쇠비름에 가장 많은데, 그래서 내가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 무교병을 쓴 나물과 같이 먹어요, 따로 먹어요?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뭐 농사 지어 가면서 채소 가꾸고 쉬워요, 어려워요? 쇠비름은요? 열흘간 그냥 햇볕에 놔둬도 균이 없는데 어떻게 썩는겨? 수분이 있으니까 안 썩는 게 아니고 못 썩어요, 못 썩어.
예? 다람에도 안 죽어요. 다람에.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오면은 뭐 특별한 걸 선호해요. 뭐 물은 뭐 좋은 물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여러분 뭐 어떤 물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연수. 만일 우리 몸에 균이 있어서 죽여야 된다면 자연수에 수은이 그렇게 많나요? 없어요. 이제 손님들 오면은 새비름 삶아가지고 차처럼 한 잔씩 줘봐요. 좋겠지, 그지요? 근데 그냥 주면 맛이 없어 안 먹어. 좀 의미를 부여해 줘야 되겠지, 그지요? 뭐 좀 설명도 하고 알려주고 하면 좋겠지, 그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농약 쳐야 자라는 채소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죠? 그래서 올 여름 되면은 그냥 새비름이나 잔뜩 몇 차가다 말려가지고 파는 것도 이만한 게 만 원밖에 안 가. 예, 값도 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 속에 지혜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제일 흔하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 역사의 말사가 돼서 전부 우리 몸뚱어리가 죄덩어리, 균덩어리로 사는데 그 균 어떻게 좀 죽일 수 있어, 그죠? 예, 수은을 차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수은을 뭐 할 수는 있어요? 먹을 수는 있어요. 기가 막히면 또 못 들어요. 그것도 큰 문제예요. 예, 새비름을 데쳐 반찬으로 먹으면 피부가 깨끗해지고 옴, 습진, 종기 등에 바르면 신기하게 잘낫고 심한 여드름, 주근깨도 아토피성 피부도 깨끗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뭐 안자면 제일 좋아, 그지? 새비름은 이질이나 만성 장염을 치료하는 약으로 옛날부터 이름이 높았다. 장이 깨끗해지면 혈액이 맑아지고 살결이 고와지며 몸속에 있는 독소들이 빠져나가서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한다. 새비름은 장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변과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작용도 있다. 자, 장이 깨끗해지면 혈액이 맑아지고 그러면 살결이 고와지고 변비가 여성들이 대부분 제일 많아. 그리고 당뇨도 어떤 면에서 췌장의 염증이에요. 근데 볶음국식 먹어도 한계를 만나서 잘 안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증을 치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뿌리를 잡아버렸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 새비름이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한 연구에서는 위암세포에 새비름 축출물을 투여하고 만 하루를 지켜본 결과 약 90%의 암세포가 죽었다고 한다. 왜 암세포가 죽을까요? 균이 죽어버리지. 암을 일으키는 균이 죽어버리지. 옛날 우리 조상님들 또한 새비름을 말려두었다가 나물로 먹거나 죽을 쑤어 먹고 약으로도 활용했다 하는데 덧붙여 전해 내려오는 얘기는 늘 새비름을 먹으면 피가 맑아지고 장이 깨끗해져 무병장수하는 건강장수 먹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요? 예, 성경이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현대진리 선교회의 나물 반찬은 올여름부터 새비름으로 통일한다. 남북 통일하듯이. 예. 새비름 만들어 먹는 방법은 부드러운 잎과 줄기를 소금물로 살짝 데쳐 햇볕에 바싹 말려
묵나물로 저장해 두었다가 물에 불려 양념을 넣고 무치든지 참기름에 약간 볶아서 먹으면 맛이 좋다. 반드시 말려서 정월 대보름날 호박나물이나 피마자 나물처럼 만들어 먹는 요리법이어야 한다. 이 누에도 또 특이한데요. 누에는 양잿물과 비소를 먹으면 훨씬 잘 자라는데 이 누에를 불말로 만들어 먹으면 비소와 양잿물이 선약이 된다. 우리 그냥 양잿물 먹으면 죽어요. 그죠? 그러면 나무가 타서 재 속에 있는 잿물을 먹어도 안 죽고 또 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쇠비름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쇠비름은 매우 흔한 풀이지만 그 약효는 몹시 귀하다. 몹시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볶은 곡식을 판 것이 아니고 진리를 소개한 거예요. 받기 자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녹그릇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해가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오기까지 뭐 하라 그런지 아세요? 장사하라 그랬어요. 장사하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밥 장사, 볶은 곡식 장사, 녹그릇 장사, 목걸이 장사, 쇠비름 장사가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진리고 복음이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더 지식을 이제 밝히 가지게 될 때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지, 그죠? 네, 모든 채소에는 살균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디에는 있어요? 쇠비름에는 있다는 거. 녹그릇보다도 더 강력한 살진균제, 살충제. 농사 지을 필요도 없어요. 이건 만나처럼 갖다 거두어다. 만나는 썩던데 이거는 썩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쓴 나무를 먹었더라. 그건 뭘까? 그래서 제가 몇 날을 고민하다가 아무리 뒤져봐도 이것은 쇠비름밖에 없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몸에 균이 죽고 정결케 되고 장이 깨끗해지고 피가 맑아지고 품성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선택받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